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윤 대통령 귀국했습니다. 워싱턴 선언 둘러싸고 핵 공유 논란이 불거지자 야당에서는 대국민 사기가 아니냐 비판도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그렇지 않다. 제2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다. 신냉전 승리 방정식이다. 평가도 내놨습니다. 이 평가의 당사자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 장성 출신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직접 모셔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른 아침 직접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바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신냉전 승리 방정식이다. 제2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네, 네. 그 평가한 이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면 제1의 상호 방위 조약은 1953년으로 봐야 되죠. 예, 그때 이제 구냉전, 미소냉전 시기에 대한민국이 에지슨 라인으로 힘의 공백지대 노입을 했습니다. 그 3년의 피를 흘린 대가로 만들어진 게 제 첫 번째 53년도 상호 방위 조약이고요. 네. 이 덕분에 대한민국의 지금의 번영을 이뤘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다음 이번에는 이제 그동안 탈냉전 시대도 있었고 다시 냉전이 복귀되는 신냉전 시대라고들 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과거의 경험을 살려서 피를 흘리지 않고 다시 우리가 힘의 공백지대가 아닌 힘의 중심지대에서 선제적으로 서서 전쟁을 막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재도약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다. 그래서 워싱턴선언 또는 워싱턴을 포함한 한미 정상회담 모두를 저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신냉전 승리 방정식 이렇게 표현을 해서 더 좀 질문을 드려보면 네. 결국은 신냉전이니까 한미일이면 저쪽은 이제 북중러 특히 중국 러시아하고 조금 척지는 그런 상황까지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렇게 국민들께서 단정적인 표현보다는 네. 미소냉전 때는 확실하게 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정치, 군사, 경제 모든 게 대결이었고요. 소련 중심, 미국 중심 이렇게요. 그렇죠. 예.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성을 할 게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래서 제가 굳이 표현하면 2차 방정식, 1차 방정식의 문제였다면 지금 신냉정식은 고차 방정식입니다. 고차 방정식. 이미 냉전 탈냉전 시대에 네. 중국이다, 러시아다 이런 나라들이 국제 무역 자유무역 질서에 나와서 일정 부분에 지금 상호존성이 굉장히 심화됐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큰 흐름은 과거 냉전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자유주의와 전체주의의 큰 대립이 있지만 그 안에 세부적인 것은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경쟁도 하는 이런 고차 방정식이다. 그래서 워싱턴 선언은 고차 방정식 옛날 그 구냉전 같으면 중러 그 당시 중소겠죠. 저기다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표현이 없잖아요. 우리 자유세계의 단계를 하면서 전체주의라는 가치로부터 우리가 가치를 방어하고 그 외에 나머지 또 협력할 것은 여러 가지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가 신냉전의 고차 방정식. 고차 방정식. 네. 고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워싱턴 선언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제 문제는 중국도 좀 강하게 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외교 통해서 항의를 한 상황이고 북한도 좀 반발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미국이나 좀 싱크탱크 보면 우리 외교 정책이 결국 양극화되고 소탄대실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부분에 동의하지 않고요. 네. 일단 이렇게 보시죠. 네. 우리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엔이 나와서 국제연맹과 달리 우리 국제연합은 소위 집단 자위권 그러니까 힘에 의해서 현상 변경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네. 힘에 의해서 현상 변경을 시도할 때는 유엔에서 자위권, 집단 자위권을 소위 공통 물리력을 행사하게 된 게 가장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막는 것은 유엔의 기본 정신이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온 중요한 국제법적인 변화입니다. 그럼 지금 한번 보세요. 힘에 의해서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나라가 어디 있죠? 러시아하고 있죠. 예. 그다음에 미래 할 가능성이 높은 나라 즉 할지 안 할지는 미지수지만 그러나 지금 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나라가 중국하고 북한입니다. 예. 그러면 이 북중러라고 하는 것이 과거 냉전구도의 북삼각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하고 평화를 깨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중지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아예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고도 하고 우리 단결된 모습 즉 억제력을 보임으로써 네. 세상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귀책 사유는 북중로에 있고 네. 그에 대비한 우리의 어떤 자유세계의 단결은 평화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된다. 자, 핵공유 얘기를 두고 좀 말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핵공유를 얘기를 하니까 미국에서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용어에 집착할 필요 없다라고 대통령이 다시 또 해명을 했고요.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선 그 말씀하신 NSC 네. 선임 국장이란 분이 아마 기자분들 워싱턴 특파원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NSC 선임 국장이라는 분이 통상 언론 브리핑을 설명을 많이 해요. 이번에 네. 그런 자리였는데 뭐 그분이 뭐 고위직 이런 걸 직책을 따지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직급은 우리 대통령실의 3, 4급 행정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행정관 정도입니까? 네, 네. 근데 아닌데 뭐 예. 그렇다고 해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 안 하는 건 아니고 고위직이 책임감 있게 했다기보다 형식을 네. 기자들 답변으로 했다. 이거 뉘앙스를 좀 국민들께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이 한 말입니다. 두 가지 면에서 사실상 핵공유가 아니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나토와 다르다. 나토와 다른 것은 전술핵 재배 시에 관련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두 번째 핵 통제권 이야기했는데요. 나토와 핵 공유도 핵 통제권은 미국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핵 통제권이 없으면 핵 공유가 아니라고 그러면 앞으로 영원히 핵 공유라는 말은 쓸 수가 없는 그 거죠. 말을 쓸 수가 없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번에 놓은 게 정책 협의에 참가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나토 핵 공유도 영국, 프랑스, 미국은 핵 국가고 나머지는 비핵 국가잖아요. 그렇죠. 비핵 국가의 역할이 첫 번째가 정책 협의에 참가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가 이제 전술핵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네. 그에 대해서 자기 항공기로 뭐 투하하는 이 정도인데 그 전술핵이라는 게 공중 투하탄입니다. 그러니까 1953년에 배치를 했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뜨렸던 비행기에서 달고 떨어뜨린 거거든요. 그건 지금 나토 유럽 지역에 한 150에서 200발 정도 있고 아하. 비행기에 실어서 떨어뜨리는 겁니까? 네. 리틀 보이 그거 그렇죠.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소위 구닥다리 모델이죠. 그러네요. 지금은 대세는 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우리 한국에 굳이 그 공중 투하탄을 이제는 더 이상 배치할 필요가 사실 군사상도 별로 없어요. 나토랑 그러니까 다르네요 상황상. 네.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정책 협의에 참가하는 겁니다. 그 정책 협의 얘기를 해서 그럼 참 마지막 예, 그거 말씀하십시오. 예. 이런 상황이 이제 팩트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왜 그렇게 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66년도 나토와 핵공유 이후에 2년 후에 NPT 즉 핵확산 금지 조약이 68년도 맺어졌잖아요. 네. 그 뒤로부터 미국이 핵에 대한 공유라든지 핵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해구산이나 확장업계를 제공하겠다는 어떤 정책적 외교적 선언 외에는 구체화시킨 적이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만일 그 NPT 체제 하에서 글로벌 리더인 미국이 이것을 공개적으로 하기에 조금 곤란한 점도 있었을 거고 아마도 한국 해줬으니까 핵위협에 시달리는 많은 동맹국들이 또는 우방국들이 우리도 해달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네. 책임 있는 당국자가 아닌 실무자 입을 통해서 은유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고 우리는 그 내용에 무관하게 우리 국민이 느끼는 거는 사실 핵공유와 다름없는 즉 뉴욕의 안전을 위해서 서울을 희생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미국의 가장 확고한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의원님도 사실상 핵공유로 느낀다. 난 핵공유라고 봅니다. 봅니까? 왜 보냐면 핵 통제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원히 미국이 핵 통제권은 줄 일이 없으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 잘못 줬다가는 핵무기 확산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정책 협의에 참가하는 거하고 그다음 전술핵을 공중 투하탄을 우리 땅에 배치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데 지금은 배치할 필요도 없고 훨씬 사거리가 긴 것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잘못 배치했다가 정치적 갈등만 초래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훨씬 공중 투하법보다 강력한 SSBN 전략 핵 잠수함이오고요. 이번에 그리고 전략 그 미사일 전략 그 폭격기 그것도 2,500km 이렇게 나가는 폭격기 미사일이 있습니다. 그 훨씬 공중 투합단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냥 말 그대로 공식적으로 간판은 핵공유라고 안 열었지만은 사실상 내용은 핵공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미국의 전략자산 핵잠 전략 핵잠수함 같은 게 배치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오하이오급 전략 핵잠이라고 하던데 위력이 상당한 건가요? 그러니까 뭐 한 그 트라이던트 예. 미술이 사실은 뭐 한 20여 개 갖고 있고 와. 그게 다탄 두고 해서 히로시마 나가사키 기준으로 예. 뭐 1,600배 음흠. 정도 되니까 사실은 뭐 제가 봐서 웬만한 나라 한반도 없어지겠네요. 그거 맞으면.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예. 그 정도로 갖고 있고 근데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 오하이오급 SSBN이 배치를 하는 게 아니고 네. 순환 배치를 하는데 돌아가면서 하는데 가끔 오겠죠. 경고염입니다. 왜냐하면 아. 거기 있는 미사일들이 수천 킬로 날아가는데 예. 어디든지 다 보고 있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한국을 위해서 SSBN은 항시 5분 대기조처럼 대기하고 그러면 태평양에서 쏴도 되겠네요. 있다. 상관없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서 의미 있는 것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 네. 때 2018년 NPR에 보면 저위력 핵무기를 미국도 만들겠다. 그러니까 저위력 핵무기는 아까 말하는 공중투하탄 B-61 계열의 공중투하탄밖에 없었는데 예. INF 87년도 조약 체결되면서 없앴던 아예 그거는 중거리 미사일이고요. 네. 그 91년도 냉전 붕괴되면서 명확하게 전술 핵무기를 없앤다는 건 아니지만 미국이 없앴거든요. 네. 그걸 다시 부활시켰어요 미사일로. 그게 SSBN이 실려 있습니다. 그게 W76-2라고 하는 네. 저위력 다른 그 SLBM이 실려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오기 때문에 예.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나토 핵공유보다 훨씬 강했으면 강했다. 강했지 약하지 않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번 워싱턴 선언 뭐 이거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 자체 핵무장은 또 물 건너갔다 이런 평가도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 이제 이게 사실은 저는 네. 정치적 선동 프레임이라고 아, 봐요. 여기 정치적 선동 프레임 같다. 왜냐하면 예. 70년도에 네. 우리 잘 아시다시피 박정희 대통령께서 핵을 개발하시다가 80년대 전두환 정부가 들어서서 그러니까 핵을 뭐 공식적으로 개발했다 포기했다 말은 안 했지만 NPT 규약을 가입했던 NPT를 준수하겠다는 걸 돌아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를 거쳐서 윤석열 정부 9번째 대통령이 나오셨는데 한 번도 정책이 변한 적이 없어요. NPT를 준수하고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한국의 그냥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변한 게 없어요. 그 대신 이제 일각에서는 북핵이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꾸 그거 하다 핵무장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의원님 말고 다른 또 의원님들. 그런 네. 거는 이제 입법기관으로서 예. 개인의 이제 물론 정부하고 그 왕보이스를 내는 것도 있지만 네. 입법기관으로서 각계 의견들의 개인의 소신이고요. 정치적 의견이다. 예, 소신이다. 저는 예. 우리 정부에서 받아들이지도 않고 예. 저는 자체 핵무장을 지금 공개적으로 논한다는 것 자체가 별로 현명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민주당이나 야당에서 정치적 쟁점 만들려고 하는 거다. 당연히 이제 자체 핵무장 갖는 거는 말 자체가 불가능한데 괜히 정치적 쟁점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아, 저는 뭐 야당에서 네. 그 전에 이제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당 의원들께서 개인적인 견해를 발표하면 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정신을 지켜라 북한 핵무장에 어떤 논리적 빌미를 준다고 그렇게 반대하더니 예. 그 민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고 하는 것이 이번에 그거 가지고 가거든요. 네. 그러면 그 소위 이번 그 워싱턴 선언에 불만을 가졌던 좀 불만족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그럼 당장 한국이 NPT 탈퇴를 선언하고 아하. 우리가 핵무장을 하면 우리가 GDP에서 통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예요. 네. 그러니까 북한처럼 고립 자립 갱생 가능한 나라입니까? 당장 제가 봐서는 우리 자본시장부터 내일부터 문을 닫을걸요. 돈을 다 빼내가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라의 형편이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좀 현명한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 뭐 공동성명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우크라이나 그 대사가 무기 지원해달라고 본인이 SNS에 글도 썼더라고요. 어차피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봐서는 뭐 우크라이나 대사는 충분히 그런 말씀을 네.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일단 현재까지 정부의 방침은 인도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네. 그다음에 이제 무기 지원은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신대한 전쟁법의 위반이 발견됐을 때 고려해 보겠다 하셨기 때문에 네.
그 원칙이 그대로 갈 거고요. 단지 이제 지난해 저희가 10만 발 정도 미국에 수출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이제 간접 지원이냐 아니냐. 네. 왜냐하면 미국에 탄약을 주고 부족분은 우리가 예. 미국가 채워준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논란은 앞으로 있을 수도 있겠고 또 그것은 예를 들어서 미국과 같이 무기를 서로 수입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동맹국에게 필요하다고 해서 무기를 수출하는데 그 무기 수출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우리 사기업이에요. 일반 기업이죠. 그렇죠. 예. 사기업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서 니네들 미국에 수출하지 마라고 하기에는 법적으로 그거는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이제 분야가 있다는 것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또 기시다 총리가 이제 한국에 와서 또 한국에 직접 온다고 하던데 앞으로 한미일 회담을 앞두고 있잖아요. 안보적 측면에서 어떤 것들을 예상이 좀 됩니까? 한미일. 제가 봐서는 이제 특히 네. 북핵 지난번에 이제 훈련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고 지소미아가 이번에 가셔가지고 한일 회담 때 완전히 정상화됐고 네. 그 정상화된 틀에서 한국, 미국, 일본이 네. 왜냐하면 북한 핵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의 안보 위협이거든요. 공통의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 훈련, 그를 위한 정보 교환 이런 것들을 좀 긴밀히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더 좀 확고해질 것이다. 핵 얘기도 좀 할 수 있을까요? 일본까지? 제가 이번 오신 봐서 있었으니까요. 그거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러나 이제 NCG를 한미일 확장해서 하는 방법 그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아니 그녀 가능성을 네.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는 쪽에 네.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은 가능성을 하냐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미일은 북한의 핵의 공통 위협이고 그렇죠. 북한의 핵을 억제할 공통의 필요가 있잖아요. 니즈가. 네. 그래서 그 협의체인 SCG에 일본인도 들어올 수 있고 가능성이 한다는 있다. 것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